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대학교 병원 영양팀에서 영양사로 활동했었습니다. 지금은 한양여대 식용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품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년에 2번 정도 루게릭 영양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듣고자 오셨던 그런 생각을 해보니 이번 동영상 강의는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장내 미생물과 관련돼서 이제 나왔던 외국에 있는 저널을 보다가 이 그림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 몸 안에는 천여 종의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요. 장내는 이 인체 세포와 비슷한 숫자만큼의 미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또 다른 나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 가사에 들어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이다. 그러면서 내 몸과 그 미생물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 미생물이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질병의 이제 원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에 거의 장내 미생물에 이상이 되면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지금 질병인 루게릭병과의 어떤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어떤 밸런스와 그 다음에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나름대로 공부도 좀 많이 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에 있는 미생물은요, 우리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있고요. 그 친구들이 비율이 아무래도 유익균이 많아야 되겠죠. 한 85대 15? 그 정도의 비율을 서로가 같이 있으면서 균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장의 상피 장막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 몸 안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유독한 물질을 해독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도 우리가 이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대사작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끔 촉진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장에 있는 미생물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건강한 어떤 기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인지 상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게 원인일지 결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루게릭 환자분들의 장내 미생물층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이 이제 검사를 해보면 불균형이 일어나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루게릭병의 원인이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루게릭병이 되는지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더 연구는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관련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요,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정상적인 균형 상태라면 내 몸 안에는 유익균과 우리 내 몸과 공생관계에 있는 균들이 이렇게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항상 위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병원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 내 몸 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균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생물이 어떤 균형이 깨졌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기 말한 대로 위해균하고 기해 감염균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좋은 균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거나 고지방, 고당질 과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비활동성 생활 패턴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 패턴을 하거나 채소나 과일, 생선을 많이 먹고 이제 앞서서 말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강화 기능 식품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 장내 미생물의 균형 형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 세균총, 즉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우호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식사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아까 말한 프로바이오틱, 유익균의 종류죠. 프리바이오틱, 뭐 포스트바이오틱이란 말도 최근에 나오고요. 항생제 중에서도 유익한 항생제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해균을 파괴시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고 또 대변을 이식하는 그러한 뭐 치료법도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요소들이 정말 루게릭병에 유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해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위에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한 장 건강을 위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식이섬유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일반적인 영양소처럼 상부, 즉 위나 소장이나 대해서는 그 안에서는 절대 소화가 안 되고요. 요 식이섬유소라는 영양소는 장내 하부, 대장 정도 와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균이 소화 분해를 해서 우리가 쓰는 영양소입니다.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거는 여기 나온 대로 식이섬유소의 하나의 일종인데 난소화성, 즉 소화에 저항하는 그런 성분들인데요. 이건 역시 대장이나 이런 오게 되면 소화 분해가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프로바이오틱, 요즘 방송가에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말 그대로 내 몸 안에 살아있거나 아니면은 살아있는 미생물인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루게릭의 임상 시험 중이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산균, 락토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핫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익한 화학 물질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세지방산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 자리에는 이제 낙사는 ALS의 굉장히 즉 루게릭병과 관련돼서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바로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식사로서 식이섬유소하고 발효식품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섭취합니다. 이거를 섭취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화 과정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대장쯤 가면 장내에 있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죠. 이런 락토바실러스는 락토균이고 비피더스균은 유산균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런 유익한 균들이 이거를 분해해서 얘가 분해해서 소화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물질들이 포스트바이오틱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단세지방산, 유기산,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천연 항생물질로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유해균들을 없애버리는 항생제로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식이섬유소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함유된 많은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내 몸 안에 있는 유익균이 튼튼하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튼튼해져서 이렇게 좋은 물질들을 많이 장 안에서 뿜어냄으로써 내 장이 건강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려도 적어도 수용성의 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뭐가 있느냐. 채소와 과일, 그 다음에 이렇게 곡류, 보리, 콩, 그 다음 귀리나 오트밀, 해조류에 이제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이 수용성 섬유질은요 약간 점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처럼 팩틴처럼 끈끈하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너무 넘쳐나는 영양소를 조금 배출해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의 운동이나 이런 데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용성 섬유소도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리그닌하고 셀룰로즈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아래 식품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얘하고 차이가. 얘는 거칠고 딱딱하고 그래서요. 사실은 이렇게 덩어리 음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포만감도 주고 체중 감소도 하고 변비 예방을 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인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이 섬유소들의 특징이 우리가 연화장애가 있는 루게릭 환자분들은 사실 삼키는 것도 힘들고 씻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시면 갈거나 분말 형태로 만들어 놨다가 내가 먹는 죽이나 음료수에 함께 섞어서 먹는다라면
예,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채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즘 말리는 조리기구도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다가 드실 때 갈아서 함께 식사에 섞어서 먹는다든가 흰죽에다가 같이 함께 갈아서 먹는다든가 한다라면 어느 정도 섬유소의 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유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사에도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네,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그거를 쉽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섬유소의 일종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요. 여러분들 혹시 경광급식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미 공급되고 있는 게 많아요. 왜?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소의 일종으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한 음식에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조 가공하는 겁니다. 그 식재료에서 뽑아서 효소 처리를 하거나 합성 가공을 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유산균, 락토균을 활성화하고 증식시키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그 균들을 먹이로써 활성시켜서 장내 환경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눌린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식품, 특정한 또 특수한 식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식품의 어떤 재료로도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두 올리고당.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경관급식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 올리고당은 식재료에 여러분들 설탕 대신에 쓰는 많은 단맛을 올리는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다 특징은 유산균과 락토균의 증식과 그 다음에 걔가 장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먹이로서 분명히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 안에서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죠. 균이죠. 유익한 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균이 어디 주로 들어있느냐? 음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락토바실러스균, 다른 말로 락토균이죠. 얘는 설사나 유당 불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주로 요구르트와 발효식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발효식품 우리나라는 뭐 장도 있고 뭐 된장도 있고 많은 발효식품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런 음식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비피더스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수한 유제품, 우유라든가 이제 그런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장 질환의 어떤 증상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핫 이슈다라고 이야기했던 포스트바이오틱스. 시중이나 상업용이나 많은 또 정보에 보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은 뭐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앞서 말한 균처럼 프로바이오틱스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 미생물들이 뿜어낸 발생시킨 여러 가지 성분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항염증 작용도 하고요. 면역 조절도 해주고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균을 사멸하는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낙산이라는 뷰티릭 엑스인데요. 요게 소위 지금 우리 루게릭병과 관련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루게릭 기능 점수가 굉장히 좋았었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낙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아마 우리 김승현 교수님도 지금 아마 이와 관련돼서 장에 있는 미생물과 여러 가지 분포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사는 식품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버터. 특히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유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라면 이 낙산이라는 뷰티릭 엑시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우리 루게릭 환자분들은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힘들기 때문에 조금을 먹어도
고열량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제가 루게릭과 관련된 식사의 식품이나 좋은 음식 분포를 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 꼭 강조하지만 너무 지방을 멀리 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멀리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을 없앱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게릭병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루게릭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연해주고 체력 관리도 되고 체중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들 음식할 때 버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포스트바이오틱이라는 내용을 소개하지만 저는 이제 이 낙상과 관련돼서 음식 중에 유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버터와 같은 식재료를 음식을 하실 때 어느 정도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버터를 매번 모든 음식에다 다 넣고 다 뭐 퍼서 우리가 섭취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버터나 유지방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들, 그 다음에 적절한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신다라면 루게릭병 환자의 체력 유지라든가 뭐 그 에너지 섭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에 대한 내용은 매우 어렵지만 이 표만 보고 내가 섬유소를 적절하게 잘 먹어주면 내 몸 안에 있는 균이 그거를 먹고 튼튼해지면서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뿜어내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여러 가지 루게릭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장 건강과 관련된 요즘 정말 유행하고 있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뭐 유산균, 이런 얘기가 나면서 많은 자료를 읽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뭐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열광해서 막 맹신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몇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다음에 과학을 연구하는 이 분야에 또 많이 연구하는 공신력 있는 많은 이제 그런 논문이나 기관 이런 데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최근 들어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 안에 있는 세균은요, 이미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튼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도요, 쉽게 그 세균들이 내 몸 안에 정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봤자 네가 원하는 효과를 사실은 얻는 거는 크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유산균이 장 건강이라는 이런 공식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병원을 다니는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즉 암 환자, 면역 치료 받고 계신 분들, 면역 억제제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요, 내 몸 안에 있는 유익균이 갑자기 얘네들이 병원균으로 작용을 해서 경우에 따라 내 몸 안에 혈액에 그 균들이 들어가서 균열증, 더 나아가서는 폐혈증으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면역과 관련된 질병이 있거나 특히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이라든가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도 굉장히 동의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는 나름대로 그 성분을 이렇게 정제하고 만든 집중화된 것이어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보다는 채소를 함께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병원 시절에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섬유소 이외에 식품에 내 몸 안에 유익한 성분도 대개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다른 영양소도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소와 과일 여러 가지 통곡물을 섭취할 수 있는 현재 조건이라면 이런 인위적인 프리바이오틱스나 어떤 제품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음식으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섬유소도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프리바이오틱스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금 루게릭 환자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복부 팽만감, 위장감 불편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얘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보리밥에다가 오랜만에 막 쌈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우리 소위 말해서 박물을 낀다 그러죠. 가스도 많이 나오고 배도 좀 더부룩하고요. 예, 그런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용성 섬유소든지 또 불용성 섬유소든지 문제는 내 몸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요, 오히려 흡수 못하게 방해하면서 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무조건 요즘 세상에 뜨고 있는 핫 이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않는 거 저는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루게릭이든 장 건강을 위해서든지 1번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 루게릭병은 근육병이기 때문에 근육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때 충분한 수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물 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멀리 하는데 수분 섭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섬유소를 많이 먹을 때는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위험한 거는 섬유소를 많이 먹으면서 수분을 안 먹으면요,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배설에 장애가 있어서 병원에 와서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섬유소와 수분 섭취는 동시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균이요 내 몸 안에 유익균과 여러 가지 정말 정상적으로 분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천여 종의 이런 균들이요 골고루 분포되고 하려면은요 다양한 식품,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먹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한 시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화장애가 있다라면 의료기관에 의사 선생님과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차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차분차분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영양 관리가 되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경과급식과 연하곤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게릭병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이만 줄이고요.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수분 섭취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